이게 구도 싸움에서 저희가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당내 상황들을, 변화 혁신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뭔가 제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단합된 모습들보다 중간에 파열음이 좀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실망감, 또 피로감, 그다음 저희 지지층에게도 그런 이탈 이런 부분을 가져온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 선거를 좀 보면은 뭐 0.6%로 지금 뒤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도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결정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인물론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김은혜 후보가 인물론으로 정치 초년생이 어떤 인물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윤심을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했지. 능력면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재산 축소 문제, 선거법 위반 문제는 분명 경기도민들에게 향후에 또 도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고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새로운 출구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원래 모든 선거는 이제 중원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출구조사를 봐도 역시 중원의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대전, 세종 역시 경합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지금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확하게 지금 출구조사 반영한 거예요. 양당의 공이 격전지로 꼽은 데가 바로 저기 경합이라고 그렇죠. 꼽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저도 그 사전에 분석한 얘기는 경기와 결국 이제 세종 그다음에 대전이 승부에 출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충남도 포함을 사실 시켰는데 충남도 의외로 많은 게 격차가 좀 벌어진 걸로 예. 나와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원래 이 역대 선거를 놓고 보면은 충청도 도민들이 약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그랬죠. 했던 그런 모든 이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흥미로운 대목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 세종과 대전에서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다면 중원 장악이라는 그런 상징성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 늘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 안정론 혹은 국정에 대한 동력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제 2년 후에 총선 외에는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의회 권력은 조금 좀 지금 다수당을 민주당에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권력을 찾아왔던 이 상징성과 동력 때문에 향후 2년에 그 윤석열 정부는 상당 부분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만약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다는 면은 그런 정치적 의미가 좀 담긴 중원의 이번에 승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의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정치 의미를까지 하시니까 좀 뭐 저도 해야 되나 싶어요. 말씀해 근데 주시죠. 그냥 현상만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는 지금 결과 자체가 경합이 세 곳입니다. 예. 대전, 세종, 경기예요. 경기가 경합이 붙었다는 게 결국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참패를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번에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합이 돼 있고 제가 봐서는 이 경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0.6%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을 해요. 그리고 대전과 세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세종이 만약에 우리가 우세다 그러면 대전도 우리가 우세였어요. 그래서 이 경합 지역에 있어서 세 곳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면 7곳이 되겠지만 그런 다손 치더라도 이미 현직 시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 지역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출신이었고 대선에서도 저희가 좀 말하자면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합 지역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예.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들을 좀 아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올지 역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됐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 경기 선거가 또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지난번 단일화 과정도 있고 이번에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힘을 보태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사실은 김동연, 이재명 후보를 많은 국민과 유권자들은 2인 3각 구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만 승리해서 간다.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 돼서 국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을 장악하거나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견인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제약이 될 것이다. 김동연 후보가 살아가서 같이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참패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덜 가지면서 예.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겠으나 김동연 후보가 많이 패하고 혼자 살아간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김동연 후보가 그나마 인물론으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견인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은 결국 중앙당의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선거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오히려 당에 역의 리스크를 제공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연 김동연 후보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향후 전국에서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출마할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손쉬운 이제 승리를 얻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점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관까지 뭐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이재명 효과라는 걸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말하자면 차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서 인천시장과 경기도까지 그 축을 수도권의 어떤 코어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모멘텀 역할을. 왜냐하면 지방선거 구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구도에서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단지 따져보면 지자체장도 아니라 보궐선거 인천 계양의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스토킹하듯이 계속 이렇게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전략적 그런 네거티브전이 좀 통했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묶어놓고 인천 계양에서 예. 어떤 고전을 면치하게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예. 좀 상당 부분 효과를 보지 않느냐 분석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인천 계양에서 좀 어렵게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인천시장의 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경기 지역 부분은 저는 두 번째 차선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경기 지역은 김종인 후보와 민주당이 책임졌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분석이 되는데 예. 일단은 뭐 저는 경기도 지금 좀 0.6% 차이로 지금 계속 개표가 되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면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마지막 남은 결과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결과를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또 얼만큼 이기게 되느냐 또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서부 대변인 지적하셨지만 코어 역할을 사실 기대하고 이제 그 차출을 이른바 이제 당에서 거의 뭐 옹립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차출이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단 말이죠. 저는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 캠페인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때 자객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뭐 유니스부 의원이라든가 예. 뭐 이런 일종의 잘 알려진 명망가들을 거기다 공천하면서 맞상대를 하겠다. 그리고 네. 저는 저는 그러면 이 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판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2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의료인을 그다음에 출마했던 분을 하면서 지역 일꾼론으로 맞받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묶었던 게 저는 첫 번째 굉장한 말하자면 잘했던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인천 계양을 조금 너무 편안하게 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터를 보더라도 뭐 금기시대는 일본 후보의 금기시대는 뭐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가 바로 25년 대 25일이라는 아주 명쾌한 구도를 가지고 싸움을 걸면서 이제 계양을 말하자면 일꾼론과 텃밭론으로 맞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꾸 선거 캠페인이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듯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그 명성에 걸맞지 못하는 그런 사실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급하니까 김포공항 이전 같은 그런 메가 어젠다를 꺼냈는데도 이것이 거꾸로 그 국지전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선거에는 굉장한 또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 이전이
이전 논란이 일종의 약간 찬반 형식으로 가면서 이게 국민투표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